하나 확실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존버 타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차가 하나 생겼는데 특히 패밀리카를 찾던 아빠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카니발 라인업에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가 도입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이 불가했습니다. 소렌토, 산타페, 심지어 모하비의 수요까지 모두 끌어올 수 있는 차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스펙도 생각지도 못한 게 공개됐는데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차가 기대되는 이유, 그리고 대기 기간은 어떨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급되기 시작한 차는 팰리세이드입니다. 그런데 그냥 팰리세이드가 아니고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차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이 급에서는 국산 하이브리드 차가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미 올해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2009년 7월에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13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차가 뭔지 봤더니 그랜저가 가장 많았고요. 니로가 2위, 소나타가 3위, 소렌토랑 K8, K7 이런 차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발표한 목표만 봐도 하이브리드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친환경차 판매량이 42만 2천 대였거든요. 올해 목표를 56만 대 이상으로 잡았는데 12월이 지나고 최종 기록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판매량만 늘어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크죠. 소렌토랑 산타페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 얘네는 그냥 디젤이 상징이던 차들입니다. 소렌토랑 산타페 하면 무조건 디젤이었고 가솔린같이 디젤 외에 다른 모델이 지나가거나 하면 신기하게 쳐다보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 명확합니다. 디젤 엔진을 하이브리드가 너무 명확하게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사용차는 아직이라도 승용차 쪽은 이게 확실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유리한 이유가 이미 하이브리드 차를 판매하고 있었고 자본력도 국산차 회사 중에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개발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제조사들은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 없이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점유율을 잡으면서 징검다리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차 점유율까지 죄다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가 도입된다? 얘네도 디젤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디젤이랑 가솔린 판매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과연 가솔린 구매자들이 진짜 100% 만족하고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기량만 3000cc가 넘는 차를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니발은 디젤 판매량이 압도적이었고 팰리세이드도 디젤 판매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올해 들어서 디젤차 퇴출 분위기가 체감될 정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대기 기간까지 심각하니까 반강제적으로 넘어간 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면 안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스펙도 궁금하실 텐데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지금 꽤 논란이 많은 엔진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엔진 오일 증가인데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올 겨울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는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맞물립니다. 왜 갑자기 배기량이 늘어난 거냐면 소렌토랑 그랜저급도 1.6리터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대형 SUV랑 RV 위주로 디젤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이 280마력에 연비는 리터당 15km 이상을 기록할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대기 기간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굵직한 신차들이 유독 많습니다.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되지, 산타페는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죠.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 모델까지 투입되고 소나타도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특히 대기 기간이 긴 이유가 이 차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배기량이 커져도 하이브리드라서 세제 혜택도 있고 장점도 더 많다고 봅니다. 배기량이 높아진다는 건 엔진이 그만큼 여유로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완전 대형차라면 모르겠지만 적당한 크기의 다른 모델들도 이 배기량으로 나온다면 효율이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엔진이 여유롭다는 건 그만큼 엔진의 힘을 조금만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토요타도 2.5리터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고 있죠. 시엔나랑 캠리, 그리고 라브4가 대표적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왜 현대차가 갑자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늘리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산타페는 국내 판매량 중에 45%가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소렌토는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이건 판매량이 많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미국 판매량도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룹 입장에선 팔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전기차 쪽이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하던 것보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만 돌아다니는 시대가 곧 온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면 요즘은 어떤가요? 전기차도 그냥 가솔린이랑 디젤처럼 연료 종류 중 하나로 분류되고 이 소리는 결국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유리해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 판매량까지 많으니까 돈이 되고 돈이 된다는 건 그만큼 연구 개발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라서 혹시나 전망하고 다르게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고 해도 그만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필요한 개발 비용이 충분하다는 거니까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당장 내는 신차 라인업도 보세요. 현대기아차는 그냥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기차도 있죠. 특히 기아가 좀 두드러지는데 카니발 전기 모델뿐만 아니라 EV9도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항상 쌍용차를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비어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했고 대표적인 게 미니밴이랑 1톤 트럭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기아차는 아예 다른 차원의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대형 SUV랑 미니밴은 국산차 중에선 하이브리드가 없었죠. 현대기아차가 이 차들을 출시함으로써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순간 대박 아니야? 이런 거죠. 실제로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관련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 이미 출시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브리드 차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공해차 혜택도 못 받고 연비에도 딱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약간 ISG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에 적용되는 모터가 48V짜리거든요. 보통 내연기관 차에는 12V짜리 모터가 장착됩니다. 이걸 그냥 48V로 높인 거죠. 12V짜리는 낼 수 있는 힘이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불가능했는데 그렇다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순수 전기 모드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수 전기 모터가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는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친환경차 혜택도 못 받는데 효율을 기대하는 것도 이상하죠. 물론 하이브리드가 나와도 잘 팔리긴 할 것 같습니다. 독일차가 특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늘리고 있는데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예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지구공 같은 차들이 4기통 내연기관으로 나올 수 있는 차도 아니고 대신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면 4기통 엔진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2.5L 엔진 기반 시스템도 추가가 됐으니까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제네시스 쪽에는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제네시스보다는 현대차랑 기아 위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대기 기간도 궁금하실 겁니다. 카니발은 스팅어를 단종시키고 스팅어가 생산되던 라인에서 추가 생산을 하면서 수요를 대응하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터무니없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기존 라인에 물량이 추가되는 거라서 기존에 있던 수요에 새로운 수요까지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최근에 현대차한테 반도체 공급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얘네가 공급하는 반도체가 에어컨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하필이면 또 투싼하고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부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공피치만 수천 대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발생하는 수요들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당장 이 대응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라서 내년까지 여파가 이어진다면 글쎄요. 제2의 소렌토 사태를 넘어서 GV80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0개월 이상이라는 대기 기간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어서 대기 기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